박태환 선수 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국제수영연맹의 청문회가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스위스에서 열립니다. 이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박태환 선수의 선수 생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몇 시쯤이죠 이게?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핑과 관련해서 이 징계 처분 그리고 청문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보안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알려졌는데 이 정확한 시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스위스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 어떤 경우의 수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전제를 하나 해야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 언론에 지금 현재까지 나오기까지는 자격정지 기간이 2년 또는 18개월 이하일 경우에 따라서 내년 8월에 열리게 되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나오기 있죠. 예. 그런데 현재 규정에 의하면은 이 FINA 국제수영연맹의 규정과는 별개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은 이 도핑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게 되면은 이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3년간은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때문에 FINA 국제수영연맹의 징계와는 별개로 현재로서는 박태환 선수가 내년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방안은 길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징계를 안 받으면 되겠군요. 예, 그거밖에 없네요. 예. 징계가 안 내려질 가능성도 오늘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핑 테스트 규정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선수 본인이 금지 약물인 줄 모르고 복용 또는 투약했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도핑과 관련해서 국제 스포츠계의 경향이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말에 발표됐던 IOC의 올림픽 아젠다 2020에도 선수와 스포츠인들의 윤리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거든요. 이런 경향으로 보게 되면은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고 보는 게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지 않았더라도 어쨌건 금지 약물을 투여한 사실은 확인됐으니까 징계를 피하기는 어렵다. 예,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본인이 아파서 치료의 목적 또는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라도 약물을 복용하거나 또는 주사를 투약받을 당시에 의사 또는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이 약물의 성분에 도핑과 관련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고 약물을 복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죠. 지금 저 1년 6개월이다, 2년이다 저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렇게 나누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내년에 8월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8월 이전에 선수 징계가 풀려야지 참석할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년이라는 것은 박태환 선수가 그 내비도 주사를 맞아가지고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라고 해서 최대한의 자격정지 최대 징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감을 받아야지 되는데 1년 8개월이라는 것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전제로 해가지고 박태환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1년 8개월 이하로 징계를 받아야지. 그나마 이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통상 어떤 징계들이 보통요, 저런 경우에 뭐 1년 받는 사람도 있고 1년 반 받는 사람도 있고 2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서부터는 이제 규정이 강화가 돼서 이제 최대 징계가 4년인데 4년까지 있을 수 있군요. 지난해까지는 최대 징계가 2년이었었고요. 근데 박태환 선수는 지난해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질 않죠. 이제 일단은 2년 징계를 전제로 해야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감 사유를 따져가지고 징계 경감을 받게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 검찰 조사에서 이 해당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박태환 선수가 고의로 자신의 체력이나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약물 투약 또는 복용했다는 것을 아님을 입증을 해야지 돼서 이 문제를 FINA 청문회 위원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 선수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이 기회에서 여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입증을 해서 박태환 선수가 고의로 복용했다는 것이 아님을 인정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이 경감이 몇 개월씩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년이 기본이고 거기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판단되면 거기서 좀 깎아서 예, 그게 그렇죠. 1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아주 하면은 1년도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1년도 가능하군요. 예. 자, 그러면요. 지금 남은 것은 1년 6개월이나 1년이라면은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올림픽에.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체육회 규정 아닙니까? 그럼 우리 체육회가 예컨대 뭐 규정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예외를 둬서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마 지금 이제 이 현지 로잔에 예. 이 대한체육회 관계자 그리고 수영연맹 회장, 사무국장 등이 함께 가 있거든요. 예, 예. 이분들이 함께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이내에 그 징계를 받아서 예. 일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한을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후에 체육회 규정을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예. 아니면 경감을 시켜가지고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히 스포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박태환 선수처럼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그 경기력이 뛰어나서 세계적인 스타일 경우에는 이런 규정을 좀 탄력적으로 또 개정해서라도 올림픽에 과연 출전시키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만약에 좀 조심스러운 문제긴 한데 만약에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길이 열린다. 그럼 박태환 선수가 지금의 기량이나 앞으로의 향상 속도를 봤을 때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까?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격정지가 의미하는 것이 예. 선수로서의 활동을 완전히 금지시킨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 소속팀은 물론이고요. 자기가 팀을 꾸려가지고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훈련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박태환 선수가 혼자서 자신의 체력, 웨이트 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물에 들어가서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 그것도 때문에 못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과연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로서의 정점을 지나서 일종의 이제 기록이라 이 체력 등이 하락세이거든요. 예. 내년까지 본다고 한다면 박태환 선수 현재로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네.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 그 나이와 체력 등을 감안해서 내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예. 지난번 인천 아시안 게임 메달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징계가 확정되면요?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취소되지는 않고요. 아시아 수영 경기 연맹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 조직위가 있죠. 이 인천 아시안 게임 직전에 이 복용을 투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투약이 아시안 게임 경기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느냐, 이게 금지 약물이 그것을 조직위와 아시아 수영 경기 연맹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예. 박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는데요? 아무래도 예. 그 직전에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끼쳤다라고 판단하기가 쉬울 거라고 예상을 하죠. 예. 청문회 준비를 어쨌건 굉장히 많이 했다면서요? 통역도 거기서 붙여주는데 우리는 통역을 따로 쓰고 여러 가지 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예. 그러니까 규정대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네. 예외 규정이 없는 그 최대 2년 자격정지 사안입니다. 예, 예. 사안인데 피나스, 그러니까 국제수영연맹 쪽에서도 징계를 줄 때에 이 해당 선수의 그 지명도를 고려해서 이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이런 면을 고려했을 때에 규정과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종의 스포츠 외교력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도 최근에 이와 유사한 스포츠 외교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경험을 쌓은 이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준비를 했고요. 이 준비 때문에 애초에 오늘 밤이 아니라 지난달 27일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또 논리도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를 요청을 한 거죠.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연기를 예. 받아들여줬군요.
오늘 그 위원들은 결정한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핑위원회 국제수영연맹 도핑위원회가 이제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청문회에 관계돼 가지고 박태환 선수의 소명을 듣는 분은 3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2명을 호선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저 중에서요 2명을 뽑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위원장 포함해서 이제 3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예. 이 워낙에 도핑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비밀스럽게 진행이 돼서 아직까지 이 2명은 그 결과가 끝나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예. 왜 이제 도핑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가냐 하면은 선수의 명예와 관련된 치명적인 사안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개인의 정보 보호라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면으로 봐가지고 그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것들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기 위해서 이제 비밀스럽게 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밤에 열리면 몇 시인지는 뭐 모른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면 오늘 바로 결과 나옵니까? 오늘 밤에? 오늘은 힘들고 원칙적으로라고 한다면은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게 돼 있는데 예.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네. 최대 2, 3일 정도면은 알려지지 않을까 싶고요. 선수 개인에게 통보는 되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국제수영경기연맹 홈페이지에다가 결과를 밝히게 됩니다. 예. 지금 해외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 많나요? 예,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박태환 선수가 뭐 하락세이긴 하지만 네. 예, 국내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그냥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훈련지를 알아보면서 본인이 이 선수 생명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었기 때문에 네. 국제적인 수영연맹계에서는 수영 선수로서가 아니라 스포츠 스타의 도핑 관련 사건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대회만 출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물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 처음 이제 알았고요. 예. 징계를 만약에 2년이 되면 사실상 올림픽 출전 어렵고 1년 6개월이 돼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엔 대한체육회 규정을 그것도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바꿔줘야 1년 6개월이든 2년이든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결과 2, 3일 뒤에 나온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